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 속에 외계의 거대한 타임캡슐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6월, 북유럽의 깊고 차가운 발트해 해저 90m 아래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기 괴한 괴물체가 발견됩니다. 지름 60m, 두께 4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원반형 구조물은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의 형태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침몰선과 보물을 찾아다녔던 베테랑 해저 탐사대 오션엑스 팀조차도 이 물체를 처음 발견한 순간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단순한 자연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그 형태가 너무나도 인위적이었고 우리가 알던 고대 인류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음파 탐지기 화면에 이 기괴한 형상이 포착되었을 때 연구원들은 장비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깊은 바닷속에 완벽한 원형을 가진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기괴한 단서는 그 물체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물체 바로 뒤로 무려 300m나 길게 이어진 마치 활주로와 같은 의문의 흔적이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공중에서 통제를 잃고 추락하면서 바다 밑바닥의 진흙과 바위를 강하게 긁고 지나간 듯한 처절한 불시착의 모양새였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전 세계의 미스터리 마니아들과 UFO 연구가들은 마침내 외계 문명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다며 엄청난 흥분과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견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이 지독한 공포로 변한 것은 탐사선이 그 괴물체의 근처에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오션 X팀의 탐사선이 물체 주변 200m 이내로 들어서자마자 배 안에 있던 모든 최첨단 전자장비가 일제히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성 전원은 툭 끊겨버렸고 수중을 촬영하던 고성능 카메라의 배터리는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음파 탐지기와 내비게이션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 오류를 일으키며 화면이 꺼져버렸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공포에 질린 탐사대가 배를 뒤로 돌려 물체로부터 수백 미터 이상 멀어지자 거짓말처럼 모든 장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괴물체가 스스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뿜어내며 인류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심 90m 아래 암흑 속으로 직접 내려간 베테랑 잠수부들은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강력한 수중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 드러난 물체의 표면은 일반적인 바위나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거대한 콘크리트나 특수 암석 같은 거친 재질을 띠고 있었죠. 게다가 그 표면 위에는 자연이 만들어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직각 형태로 깎여나간 통로와 어딘가로 이어지는 듯한 정교한 계단 구조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수부들은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표면을 도구로 긁어내어 작은 파편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파편이 지상으로 올라와 과학자들의 연구소에 전달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지질학자들과 금속공학자들이 참여한 정밀 분석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물체의 파편에서는 지구상의 자연계에서는 절대 스스로 결합하여 만들어질 수 없는 매우 특이한 금속 성분들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첨단 산업에서나 쓰이는 고가의 티타늄과 철, 그리고 망간의 인공적인 합성물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바위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제조한 금속 구조물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게다가 물체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마치 엄청난 고열에 불탄 것처럼 새까맣게 그을린 유기물층이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 물체가 대기권을 돌파하며 극심한 마찰열을 겪었거나 거대한 폭발을 경험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단서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과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지질학자들은 이 물체가 발견된 위치와 깊이를 고려할 때 최소 수만 년 전 빙하기 시절에 형성된 특이한 퇴적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고 금속을 다루기 시작하기도 전인 먼 옛날 구석기 시대에 대체 누가 바다 한가운데에 티타늄이 섞인 거대한 금속 요새를 건설했다는 뜻일까요? 빙하기 이론은 오히려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외계의 기술이 아니라면 인류의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의 흔적인 것일까? 전 세계의 이목이 발트해로 집중되던 그때 역사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두 번째 단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풀기 위해서는 이 괴물체가 발견된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체가 발견된 발트해의 보스니아만은 과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인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이 바다의 지배권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던 최전선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나치 독일이 자랑하던 공포의 잠수함 유보트 군단이 영국의 수송선과 연합군의 잠수함을 처절하게 사냥하던 핵심 길목이기도 했죠. 최근 군사 역사학자들은 당시 나치 독일군이 연합군 잠수함의 첨단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교란하기 위해 이 발트해 바닷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 수중 무기를 개발하여 설치했다는 극비 기록을 찾아내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원반형 물체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나치가 숨겨둔 최후의 병기였을까요? 드디어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최근 비밀 해제된 소련 해군의 최고 기밀 문서들과 당시 독일군의 기술 설계도를 통해 100년 가까이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나치의 천재 과학자들은 발트해 보스니아만 해저에 자연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특이한 지자기 이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그 고유한 자연 자기장을 증폭시켜 연합군의 잠수함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바닷속에 가두어버리는 거대한 해저 철망 방어 기지를 건설하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파 탐지기 화면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원반 모양의 구조물은 외계인의 우주선이 아니라 연합군의 잠수함을 가두기 위한 대규모 철망과 차단벽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나치가 타설한 특수 콘크리트 침선 기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탐사선이 접근했을 때 발생했던 소름 돋는 전자기기 먹통 현상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건 역시 외계의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그 해저 지형 자체에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하던 민감하고도 강력한 천연 자기장 이상 현상 때문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를 흥분시켰던 발트해의 UFO는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비행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만 년 전 빙하기가 남긴 신비로운 자연 지형 위에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나치의 전쟁 광기가 더해져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착시 현상이었던 셈이죠. 모든 비밀이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기괴한 의문들은 남아있습니다. 당시 나치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수심 90m의 거센 조류를 뚫고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완벽한 형태로 가라앉힐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발견한 그 특이한 티타늄 금속 성분의 진짜 배합 공식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치와 소련이 감추고자 했던 진짜 해저 기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거대한 기만의 함정 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평화로운 바다 아래에는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잔혹한 비밀이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물체는 과연 단순한 전쟁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까요?